네, 안녕하십니까. 이삼구 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꼭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왜냐면요, 제가 유튜브 몇 번 찍다 보니까 흰머리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요, 제가 염색을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구독을 눌러주셔야 돼요. 좋아요는 필수가 되겠습니다. 아참 또 뒤에 배경이 바뀌었어요. 오늘 진짜 이 구독과 좋아요는 떴다블로 눌러주셔야 되겠어요. 배경 그림을 보세요. 예, 꼭 눌러주세요. 제가 어제는 C펩타이드 수치에 대해서 저장 베타세포 재생과 상관성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정말로 당뇨 환자들에게 우리 DND를 먹으면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오토이뮨 디지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DND를 먹기 위해서 DND는 뭐라고 그랬어요? 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식품이란 말이에요. 식품. 이 식품을 먹으면서 나타나는 몸에 일어나는 변화, 즉 당뇨가 어떻게 호전이 되어지고 좋아지는가에 대한 이것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분석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저에게 공통점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일단 환자들이 왔을 때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HbA1c를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됩니다. 5.4가 정상인데 정말로 당뇨가 심하신 분은요 13에서 18까지 가요. 거의 이게 9 이상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합병증이 이게 위험성이 많이 있는데 13에서 18은 굉장한 높은 수치지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C펩타이드 수치를 유심히 봅니다. 이게 0.6 아래로 갔느냐 위에 있느냐를 두고 볼 때 자가면역 질환하고도 매우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연히 패스팅이라고 하는 공복혈당, 그 다음에 PP2라고 하는 식후 2시간 혈당 이외에 우리가 5가지를 포커스를 두고 보는 게 있어요. 하나는 간. 여기에 수치를 보면 AST라고 해서 GOT 또는 ALT라고 해서 GPT 그리고 중요한 감마 GTP가 있죠. 이 3가지 수치를 제가 항상 분석을 한답니다. 두 번째는 콩팥, 신장의 기능인 키드니에서 요소질소로 불리는 번 그리고 크레아틴 그 다음에 신사후체 여과율이라 불리는 EGFR 근데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이 많이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번이라고 하는 요소 질소가요. 이게 25에서 37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분들이 대개가 또 EGFR의 수치가 3, 40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총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TC, 그 다음에 중성 지방으로 불리는 TG, 그리고 고밀도 콜레스테롤 HDL,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 이 4가지 수치를 또 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또 고지혈증을 앓고 있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요. 이 중성 지방 수치가 매우 높아요. 우리 DND를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요. 이 중성 지방 수치가 1100, 1400을 넘어가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2, 3개월이면 말끔하게 정상화되는 것을 수도 없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갑상선을 보는 T3, T4, TSH 여기를 보게 됩니다. 당이 오래되신 분들이 여기에 T3, T4 특히 TSH의 수치 이상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드리는 이 TPO랄지 타이로글로불 수치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무기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포타슘으로 불리는 칼륨. 여기는 이제 신장 기능 번이나 크레아틴의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이 고칼륨을 앓고 있어요. 칼륨 수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과 징크로 불리는 아연 이 수치에서 5가지를 저희가 포커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당화혈색소 외에 C펩타이드와 이 5가지 분야를 점검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1형이건 2형이건 저희가 유심히 보는 또 7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췌장 검사에 있어서의 자가항체인 GADAB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면역학적 표지자인데 또 어느 대학교 병원 논문에서는 이 성인 당뇨병하고 이 GAD 자가항체하고의 유무와 만성 합병증의 관계를 많이들 논문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GADAB는 0.7 또는 이게 의료기관마다 다른데 1 이하로 잡아주는데요. 우리 DND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 GAD 수치가 뭐 작게는 50, 높게는 30, 50, 70, 100, 120, 150, 180, 200, 220까지 굉장히 높은 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ICA라고 해서 이것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즉 양성과 음성 두 개만 나뉘어지는데요. 이게 JD가 있으면은 또 ICA가 양성일 수가 있고, 근데 대부분은 JD만 있는 경우가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자가항체인 인슐린 AB, 이 수치가 역시 정상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anti-IA2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수치가 역시 이 네 가지가 바로 자가항체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다음에 제가 또 보는 것은 갑상선 수치에서의 T3, T4, TSH, 이 셋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제가 또 유심히 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NT-TPO라고 하는 거와 타이로글로불린 AB라는 게 있어요. 이 수치가 이상하리만큼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수치가 뭐 200, 300, 500, 600까지 넘어가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 의료기관에 가서 진단받아서 결과지가 나오는 참고치 기준 대비 이상 수치를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형당뇨는 저희가 하나 보는 것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불리우는 호마 IR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공복혈당과 공복의 인슐린 농도에 따라서 비율로 따져가지고 계산하는 것이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인슐린 IR이라고 해서 이게 정상은 레인지가 그 일정도가 되는데, 이게 정말로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 세가지고 이형당뇨 되시는 분들은 이 수치가요 3, 5, 6, 7이 넘어갑니다. 굉장히 수치가 높은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흘러서 이 당화혈색소, C펩타이드 이런 또한 공복혈당 기준들이 이게 지금 먹고 어느 환자의 240일간의 결과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 DND를 복용하기 전에 나타나는 공복혈당과 인슐린 복용량과 그 다음에 아침 식후 2시간과 점심 식후 2시간과 저녁 식후 2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데일리 베이시스로 해서 우리가 9개월 동안 추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걸 그러면 주간 평균을 내본 거예요. 주간 평균에서 인슐린은 DND를 먹고 며칠 안 돼서 다 인슐린을 다 제거하면서 공복혈당, 식후혈당, 저녁 식후혈당이 안정적인 그린존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다시 우리는 먼슬리 베이시스로 해서 월간을 평균해 봤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울 만큼 혈당들이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제가 이제 DND 전문가로서 다시 말하지만 이 DND를 먹고 식품을 먹고 비록 이 당뇨 환자들이 개선이 되고 호전되고 주사 다 떼고 9개월, 10개월, 1년 정상 혈당치를 보이지만 다시 말하지만 DND는 약이 아닙니다. DND는 식품, 우리 항상 일상적으로 먹는 식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식품은 의약품보다 꼭 낮아야 되느냐 기능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모든 이 진단과 최종적인 처방은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가까운 내과에 가서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저희는 DND는 다만 하나의 음식으로서 식이요법으로서 간다는 부분을 마치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았죠? 감사합니다.